세상이 소리를 잃었던 순간 서지우는 자신이 아주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한없이 가라앉는다고 느꼈다. 방금 전까지 귀를 찢을듯 울리던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자신의 것인지조차 불분명했던 날카로운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야근에 지쳐 몽롱한 정신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뎠던 것, 그리고 시야를 가득 채우던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체념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병원 천장도 싸늘한 영안실의 풍경도 아니었다. 끝없이 펼쳐진 서가, 하늘을 향해 빽빽하게 솟아오른 책들. 마치 거대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듯 책들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은은하게 퍼지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낯선 나무 향기.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곳에는 오직 책, 그리고 책뿐이었다. 혼란스러웠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죽은 건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두꺼운 검은색 뿔테 안경은 여전히 코에 걸려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시야는 평소보다 훨씬 선명하게 느껴졌다. 마치 세상의 모든 먼지가 거친 것처럼.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경계의 도서관이란다, 지우야.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본 지우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흰색인지 미색인지 알 수 없는 편안해 보이는 긴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평온한 얼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따뜻한 눈빛. 그는 자신을 해밀이라고 소개했다. 경계의 도서관?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IT 개발자로서 평생을 이성과 논리로 살아온 그녀에게 눈앞의 광경과 해밀이라는 존재는 비현실 그 자체였다. 해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산과 죽음의 경계, 혹은 한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의 경계라고 할 수 있지. 너는 지금 그 경계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잠시 머물러 있다는 말은 어쩌면 돌아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했지만 동시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몇 년 전에는 유일한 혈육이던 할머니마저 병으로 떠나보낸 후 그녀에게 죽음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두려운 존재였다.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다. 성공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안정적인 삶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믿기 어렵겠지만 이곳에서 너는 너의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볼 수 있단다. 해밀은 끝없이 펼쳐진 서가 중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중 한 권이 희미한 빛을 내며 지우의 눈길을 끌었다. 책 등에는 서지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 그것이 자신의 삶의 책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해밀은 지우를 회상의 열람실이라는 곳으로 안내했다. 도서관 안쪽에 마련된 아늑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커다란 창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창밖으로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던 시골집 마당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감나무에 매달린 빨간 홍시,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던 모습.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책을 펼치면 너의 삶이 다시 한번 펼쳐질 거야.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그리고 네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순간들까지도. 해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삶의 책을 펼쳤다. 첫 장을 넘기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신의 어린 시절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 함께 웃었던 기억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끔찍했던 교통사고의 기억.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던 어린 자신과 그런 자신을 멀치아 안아주던 할머니의 모습. 책장을 넘길수록 잊고 싶었던 아픔과 마주해야 했다. 고등학교 시절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 밤새워 공부해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을 때 할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쁨. 그리고 모두가 선망하는 IT 기업에 입사했을 때의 성취감. 하지만 그 뒤에는 늘 외로움과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동기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성공에 대한 강박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직장 생활은 전쟁터와 같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쳤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편안한 잠 한 번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삶의 의미 같은 건 사치였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책장을 넘기던 지우의 손이 멈춘 곳은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던 순간이었다.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야,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슬픔과 죄책감에 빠져 할머니를 붙잡고 울기만 했다. 이제와 다시 마주한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그 말은 지우의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다. 나는 정말 괜찮았던 걸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던 걸까? 후회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의 삶이 온통 실수와 후회로 얼룩진 것 같아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해밀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가끔은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을 발견하기도 한단다. 해밀은 지우를 잊혀진 기억의 방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마치 오래된 다락방처럼 먼지 쌓인 상자들과 낡은 물건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해밀은 지우에게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과 작은 유리구슬 몇 개,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대학 시절 과학생의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한 후배가 보낸 것이었다. 당시 지우는 과도한 업무와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후배에게 무심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고 작은 간식을 챙겨주었던 적이 있었다. 편지에는 그때 지우의 작은 친절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편지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낡은 스케치북에는 지우가 고등학생 때 그렸던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대부분 풍경화였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길에서 다친 작을 치료해주고 날려보내는 소녀의 모습이었다. 그때의 자신이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자신의 따뜻한 모습.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삶이 온통 잿빛은 아니었구나. 아주 작고 사소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하고 생명을 존중했던 순간들이 있었구나. 그것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지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해밀은 이번에는 지우를 가능성의 정원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마치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 미로 같은 정원이었다. 각 갈림길 끝에는 다양한 색상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꽃잎을 만지면 마치 안개처럼 다른 삶의 풍경들이 흐릿하게 펼쳐졌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만약 다른 전공을 선택했다면, 만약 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지우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여러 가능성의 산들을 엿보았다. 어떤 삶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고독과 불안이 숨겨져 있었다. 어떤 삶은 소박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잔잔한 행복과 만족감이 흘렀다. 그 풍경들을 보면서 지우는 깨달았다. 어떤 택을 하든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삶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며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도서관을 거닐며 지우는 가끔 다른 영혼들과 스치기도 했다.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자신의 삶의 책을 읽고 있거나 해밀과 비슷한 다른 안내자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었다. 그들을 보며 지우는 자신만이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 무게와 색깔은 다르지만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이전에는 타인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경계의 도서관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현실의 시간과는 다른 흐름 속에 있는 듯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잊었던 기억들을 마주하고 다른 가능성들을 엿보면서 지우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후회와 슬픔,
작은 위안과 희미한 깨달음.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할까? 해밀은 그런 지우의 마음을 읽은 듯 그녀를 다시 삶의 책 앞으로 데려갔다. 책은 이제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라 있었다. 사고를 당하고 의식을 잃는 장면 다음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새하얀 여백만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요, 해밀.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제 삶은 온통 후회투성이고 돌아가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외롭고 의미 없는 날들이 반복되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공만을 옅으며 달려왔던 삶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해밀은 말없이 지우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삶의 책 맨 뒷부분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새하얀 페이지들을 펼쳐보였다. 지우야, 해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단호했다. 이것이 너의 미래의 장이란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지. 지우는 멍하니 그 빈 페이지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보기에 너의 과거가 후회와 상실로 가득할지라도,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스러울지라도 이 빈 페이지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렴. 그리고 삶의 의미라는 건 때로는 아주 거창한 성취나 완벽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 숨겨져 있기도 한단다. 해밀은 지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잊혀진 기억의 방에서 보았던 것을 기억하니? 내가 무심코 건넸던 작은 친절, 네가 베풀었던 작은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에 등불이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되었던 순간들 말이다. 어쩌면 네가 존재함으로써 네가 세상에 남기는 아주 작은 긍정의 파동 하나가, 네가 건네는 온기 어린 시선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무늬를 그려 넣을 수도 있단다. 그것이 너의 미래의 장을 채워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는 없을까? 해밀의 말은 지우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잊고 지냈던 후배의 편지, 다친 새를 돌보았던 소녀의 모습,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 같았던 그 말.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며 지우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거창한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그저 살아 숨쉬며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온기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저 하얀 페이지에 그런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들을 채워넣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들었다. 눈물이 다시 한번 지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해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돌아갈게요. 아직 써보고 싶은 이야기가 남았어요. 아주 작은 이야기일지라도 저 하얀 페이지를 채워보고 싶어요. 해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을 들었다는 듯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래, 지우야.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응원할게. 해밀은 지우를 도서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빛으로 가득 찬 문으로 안내했다. 문 너머에서는 마치 새벽의 여명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은 지우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다. 잘 가렴. 그리고 기억하렴.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해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지우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천천히 빛의 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지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창밖으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이 눈부셨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여기저기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가벼웠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간호사가 들어와 지우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의식이 돌아왔다며 기뻐했다. 곧이어 의사가 들어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기적적으로 심각한 손상은 피했다고 말했다. 며칠 후 지우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퇴원 후 지우의 삶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같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어 자신을 혹사하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퇴근했고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집안 작은 창가에는 조그만 허브 화분을 들여놓고 매일 아침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었다. 가끔은 회사 탕비실에서 만나는 동료 민준에게 먼저 말을 걸어 가벼운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전에 지우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그녀의 변화를 느끼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지우는 타인과의 연결이 주는 따뜻함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할머니를 보았다. 이전 같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날 지우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할머니에게 시원한 음료수 한 병을 건넸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우는 경계 도서관에서 해밀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가 건네는 아주 작은 온기 하나가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잔잔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어두운 터널은 끝난 것 같았다. 물론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하얀 페이지를 채워나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주 작고 소박할지라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가을 햇살이 눈부신 공원 벤치에 앉아 지우는 새로 산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어 그 첫 페이지에 작은 씨앗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다.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